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는데 막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막 집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집들이 있고 뭐 학교도 없고 막 이제 불편해. 막 위험하고 위험, 불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소방. 그래서 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재개발 여부거든요. 여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뭐 이 지역에 화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싹 갈아엎어요. 싹 갈아엎은 다음에 뭘 한다? 다시 도로를 좋게 좋게 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어때요? 새로운 아파트로 네,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재개발이 됐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만 이 재개발이 일어나는 동안 3년에서 만약에 이거 관리처분 다 싹 없어지고 뭐 5년까지 뭐 아파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하면 뭘 해줘야 될까요? 당연하죠.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호수를 이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까 말한 것 같이 로얄, 그 다음에 로얄 층을 먼저 이런 조합원 위주로 해서 좋은 층을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끼리 먼저 좋은 층과 좋은 동을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조합원이 여기가 300이고 나머지가 뭐 500이다 하면 이제 얘네들이 일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재개발 물건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합원으로 갔을 때는 좋다. 뭐가 좋다? 네, 이런 좋은 동과 좋은 층을 얘네들이 먼저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추첨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겠죠. 그럼 이게 정해져 버리면 이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그런 동호수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 있는 어때요? 도로와 땅과 얘네들 다 한번 갈아엎은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뭐예요? 토지, 땅 플러스 건물을 갈아엎은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개발 같은 게 보상을 받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개발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인정해 준다. 그런다고 하면 토지도 어때요? 인정받고 건물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토지 종류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 도로도 토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토지들이 있어요. 경매 물건은 많이 나와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 요건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몇 제곱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데는 토지가 있고 어떤 데는 건물만 있고 어떤 때는 다세대 해가지고 한 호수만 있어요. 호수.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조합원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희가. 근데 가끔 아까 그런 경매 물건 같이 공매 물건 같이 토지 건물이 토지도 인정해주고 건물도 인정해줬을 때 가끔 이거를 조합원 지위를 2개 정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 호수. 그러니까 지금 허리킴님은 저거는 물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저거는 조합원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아볼 거는 몇 개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조합원마다 다릅니다. 조합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3층짜리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주거로 쓰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야. 주거가 아닌 여기가 그래도 상가 하나 들어가야 그래도 내가 조합원 하나 더 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지하에 보면 이렇게 뭐 대피소 같은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상가로도 인정해주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건물을 볼 때 다가구나 다세대 다가구를 봤을 때도 단독주택 플러스 밑에 대피소나 아니면 약간 사무공간이 있었을 때 그나마 내가 조합원 지위 신청했을 때 2개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합원이 몇 개,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제 몇 개. 그 다음에 저런 물건 할 때, 자, 1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번 그 다음 1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간평? 중요하죠. 왜? 간평 금액이 1억이 나왔는데 추가 분담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추가 분담금 내가 내야 될 돈이니까 내가 내야 될 돈.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세가 중요해요. 시세. 그 지역. 최근 물건. 이 시세에 따라서 얘보다 높아질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요. 예. 근데 이런 물건 대충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은 아까 허리케인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평 플러스 추가 분담금을 대비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추가 분담금 물어보세요. 간평 금액 나왔으면 어느 정도 대충 더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같이 자재값이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네 가면 중개소를 가든 어딜 가면 다 알아요. 다 알려줘 이거. 그러니까 굳이 아마 조합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찾아가세요. 안 알려주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 굉장히 많은 걸 또 알려줍니다.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안 알려줘요. 귀찮으니까. 네, 그러면 조합을 가세요. 조합을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여기서 많은 걸 알려주고 또 거기 동네 중개소만 가도 정말 많은 걸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니까 그냥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얼마일까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네, 가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 근처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간평을 했는지 보통 토지, 뭐 공시지가, 뭐 건물 공시가격 뭐 여러 가지로 하고 공동주택 같은 공주가, 공동주택 가격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해서 하거든요. 근데 간평 같은 경우는 다 간평하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 자,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조합원 지위와 현금 천상 대상은 다릅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는 뭐냐? 이 땅에서 내가 100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100명끼리 이 사업 돈이 얼마가 뭐 건설해서 나눠주고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명끼리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예요. 나눠. 근데 현금 청산은요. 이거는 100명은 향후 미래 이익까지 다 나눠 먹는 거거든요. 현금 청산은 얘네들이 나눠 먹기 전에 미리 그냥 떨거지를 떼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평 방식이 달라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은 경공매로 요거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현금 청산은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거의 제가 주위에 다 봐도 손해봅니다. 가끔 뭐 도로 해가지고 뭐 3분의 1 간평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것도 넉넉치 않을걸요. 왜? 어차피 조합원이라는 건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소송까지 갈 거 생각하고 현금 청산 대상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저건 최소한 1, 2심이거든요. 그러면 돈 묶이고 최소한 뭐 2, 3년 돈 묶이고 굉장히 변호사비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 조합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이냐? 네. 3번은 근처 시세. 4번은 간평. 이거 기준은 뭐다? 현금 청산이 아니라고 하면 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주비까지. 자, 이주비는 저걸 낙찰받고 누구에게 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주비랑 이사비는 또 다릅니다. 네, 이사비도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이제 건설 회사에서 번호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